안녕하세요. 네. 네. 자, 자료가 일단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면 이제 15회 모의고사 보는 형태로 하고 수업은 짧게 위주로 갈 거고 시험 시간은 이제 8시 40분부터 9시 40분, 60분 시점 배점으로 하는 걸로 하고 교재는 기존 순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따라오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반복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거 아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거는 추가 프린트에서 별 2개 이상.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위주로.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강의 객수와 관련해서 이제 참고하시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토요일이 수업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이 5월 19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날 목요일 날 수업을 오전 수업을 안 하고, 대신 그날을 5월 21일 날 토요일 날 강의실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요일까지는 그냥 오전 수업 쭉 하신다고 생각하고, 목요일 날은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혹시 말씀 안 하더라도 강의 계획서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기존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 이 책상에 딱 붙여놓고 참고용이죠.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짧게 표현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중요시되는 주제가 뭔지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는지는 지금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 알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내가 뭐가 기출되는지 보면서 모르고 있다. 공부 안 돼 있는 거야. 늦은 거야 벌써.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학원의 순환의 의미가 있어요. 다 학원 순환의 예비 순환, 기본이란 충실하게 공부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순환. 지금이 예비 순환이 아니라고. 지금 2순환이야. 모의고사 위주로 보려고 하는 수업 진도표라고요. 자, 그 다음, 이 추가 프린트 판례는 우리 교재 중에 이제 중요 판례, 12년간 중요 판례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21년 5월 달에까지 나온 판례인데 그 이후에도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한 거고 기존 수업 따라오신 분은 제가 이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0페이지부터 또 40페이지 하단부터 한 20페이지 정도가 늘어났다. 이어서 붙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내가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지 수 연결되도록 했으니까 거기다 갖다 찢어가지고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 앞에 건 기존에 보던 걸로 보시고 40페이지 이후부터 붙여서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판례 추가 프린트도 가지고 다니세요. 필요할 때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문제를 짧게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물론 이제 진도는 채권 총론부터인데 오늘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채권자 대의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고 여전히 또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물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채권의 대의 말고도 동시항변과 관련된 쟁점들이 공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 예정과 관련된 문제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지만 이제 일방적 손해배상 예정하고 그에 따른 뭐 타방에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일방적 손해배상 예정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 그에 따른 타방에 그것이 적용되는지 이런 쟁점들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데 그런 쟁점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자, 오늘 문제를 잠깐 짧게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뭐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이죠.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래채권 양도라는 의미. 그런 것들도 살짝 써도 되는 거예요. 뭐 큰 쟁점은 아니지만 배점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다음 물음 간단하게 써라. 그리고 요즘 문제 추세가 문제를 많이 내는 추세예요. 사무관 승인시험도 올해 10문제를 냈어요. 10문제. 그러니까 문제 문항수가 5점, 10점 이렇게 짧게 해서 쓰는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한 문제 25점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5점, 10점이 주류예요. 특히 10점, 10점, 15점. 이게 주류라고.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물론 또 25점, 15점, 뭐 20점 이런 것도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경우의 수를 대비해가지고. 자, 첫 번째 그래서 임차인이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한정을 병에게 양도하고 을에게 이를 적법하게 통지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채권 양도지. 거기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장황하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적법하게 통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쟁점이. 자, 이후 임대차 종료 시, 자, 장래 채권 양도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별도로 표시는 안 했지만 존속증 양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후 임대차 종료 시 갑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을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을이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 임대차 종료에 따른 효과도 쓰실 수 있어야죠. 물론 이제 특히 양가로 2번 문제에서 이제 논의될 것이기도 하겠지만,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대인의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서로 동시행관계 있다. 의무적인 측면에서도 동시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권리적인 측면에서 동시항변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임차인의 임대인 그 역으로 생각하면 이면으로 임차인 임대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임대인의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이렇게 권리적인 측면에서 동시항변이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양가로 1번 병이 을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지금 임대차 종료 이후 시점이란 말이에요. 종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해서 갑과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효과를 정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451조 2항과 관련된 판례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갱신 되냐 안 되냐? 즉 양도 통지, 대항조건 갖출 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451조 1항이기 때문에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는 대항 못한다. 이렇게 반대 해석상 쓰시면서 판례 해석 쓰시면 된다. 물론 결론은 묵시갱신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보증을 하는 양수인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차 보증의 양수인은 임대차 종료하면 보증을 반환을 행사할 거잖아요. 근데 쌍방이 합의갱신 또는 법정갱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형상 못하게 되는 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양수인을 해치는 꼴이 생긴 거지. 451조 2항 반대 해석상 관련된 판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답안 쓰시면 되는 거죠. 판례표는 그대로 써주고 451조 2항을 검토 부분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해설처럼. 요령은. 자, 양가로 2번. 을은 갑이 임대차 목적을 반할 때까지 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동시항변권 관한 얘기를 일단 써주고, 왜냐하면 임대차 종료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대인의 목적을 반환 동시항변권이 있다라고 써주면서 그와 같은 동시항변권의 의미가 채권 양도, 동일성 수반으로 양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라는 게 쟁점인 거죠. 동시항변권이 있냐? 첫 번째 써주고, 두 번째 채권 양도 때도 그게 적용되는가? 된다. 이렇게 짧게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양가로 3번이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 시험에 중요하고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런 관련 쟁점이 그 민사 신청 서류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로 물어본 적도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명령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법리는 똑같고. 자, 이와 같을 때 병이 보증금 반환 양수하면 을은 갑에 대한 목적을 못 받았다고 동시항변을 할 거다라는. 그런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이 차임을 제때 다 낸다면 상관없지만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병 보증금 반환 양수인은 어떻게 해? 결국 가서는 한 푼도 안 나면 보증금 반환 양수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이런 자를 구제해주기 최선의 방법 대위 행사다. 대위로다가 즉 병의 을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금 채권이죠. 금전 채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대위 행사.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보증금 채권의 대위권의 성질과 관련해서 써줘도 되는 거예요. 대점에 따라서 키워 쓸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의 성질, 쭉 요건. 이와 관련해서 이게 금전 채권인데 임대인의 무자력이 요건인 게 원칙이야. 근데 이 당해 판례에서 임대인은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취지 판시한 판례 따라요.
자, 그거를 갖고 그 당시 때 판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임대인은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 금전채권이 때 원래 무자력이 여야 되는데 당해 판례에서는 다른 아무런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그냥 임대인은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판다고. 그러면서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걸 이제 당해 판례를 써주면서 살짝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주는 거예요. 원래는 임대차 보증 반대고 피보증을 금전채권일 때는 보존의 필요성 관련해서 무자력이 요건인데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밀접, 유효적절, 부당한 간섭 아니라면 엔드 표현으로다가 다 엔드야.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서 쓰시면 된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 특정물 채권일 때는 그냥 무자력 필요 없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례 표현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답은 어렵진 않아.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렵게 낼 때는 답만 맞춰도 합격이야. 답만 맞춰도. 근데 쉽게 내면 그런 이제 자기가 충실하게 공부했던 판례 표현들을 어떻게 잘 표현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설문 2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채권의 대위권이 이제 성질 관련해서 피보존 채권, 이행기가 있으면 이행기 도래이 되고 확정된 채권이 되고 정적권 채권 안 된다. 자, 피보, 행대 이렇게 두 문제 따서 외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의 필요성, 보존의 필요성 채무자의 무자력이 원칙적으로 요건인데 특정 물체 걸 때는 무자력이 아니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피보 행,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채무자 권리 불행사해야 되는데 대인권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권리를 이미 행사해버렸다. 그러면 대위성 각하다. 소송으로 물론 행사했을 때. 소송으로 행사했을 때 각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채권의 대위권은 소송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소송 외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소송상 문제 있을 때 법정 성질이 제3자 소송 담당으로서 요건 혼결되면 각하 이런 거지. 소송도 아닌데 각하 이런 거야? 그거 아니지. 소송일 때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 다음에 피보행, 그 다음에 대적. 대와 관련해서 피대의 권리가 있어야 될 것. 피대의 권리는 일신 전속권이 아닐 것. 자, 이 중에서 피보행 요 세 가지 유형의 요건의 흥결은 당사 적격의 소송 요건 흥결로 봐서 흥결되면 각하다. 대의권을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제3자 소송 담당 이런 걸 답안지에 그냥 줄줄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피대의 권리는 본안에 관한 요건이고 흥결되면 기각이다. 대의성 기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3번이 이제 공통적으로 채권이 대위권의 그 요건 중에 피부전 채권 관련된 거예요. 피부전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대위성 제기할 수 있어요. 피부전, 그걸 좀 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위성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설문 2번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 2번, 3번이 이제 피부전 채권이 있냐 없냐라는 쟁점 관련된 쟁점인데 갑에서 을로 매수. 근데 미등기 매수해서 다시 을에서 무로 매수 했는데 죄송해요. 갑에서 을로 매수했고 을로부터 다시 병, 정, 무가 공동 매수. 근데 이 사람들의 지분은 균등. 그러니까 그게 3분의 1. 3분의 1이죠. 근데 이 중에 병이 이렇게 대위 행사한다. 을이 갑에 대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청구권을 병이 3분의 1인데 대위 행사한다. 채권이 대위권. 그럼 채권이 대위권 행사하면 뭐예요?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전 채권 범위가 3분의 1이야. 근데 을이 갑에 대한 매매에 따른 이전적인 채권을 전부 행사하고 있잖아. 전부 행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3분의 1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지금 전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부 이전 청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3분의 1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요 요건 흥결로서 각하다라는 거예요.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만일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걸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인용받을 수 있지만 본안 판단에서 인용받을 수 있지만 3분의 1을 벗어나는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하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대리소송에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을 물어본다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짝 말을 바꿔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뭐야? 각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자, 4번하고 이제
요거 이제 내가 알겠다. 4번은 이런 거예요. 우리 4번은 우리 교재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병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이거 점유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소유권 신청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병이 만일 정한테 원인무효 등기가 있다면 원인무효. 그럼 이 취득시효 완성자는 뭐예요? 병이 정에 대한 것을 전부 말소할 수 있지. 이걸 이 소유권 신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말소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갑이 있는데 상속인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갑, 자기 지분이 상속 지분이 3분의 1이래. 이 사람이 이 병이 정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를 전부 말소를 구하고 있어요. 타당하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문제야. 피의보전 채권 범위 내에서만 말소할 수 있는 거야. 그 피의보전 채권이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대의 말소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1을 벗어난 초과한 부분에서는 대의 말소 각하다라는 거야. 자,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요걸 헷갈리시는 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지금 여기서는 사망이 대의권자가 사망한 거예요. 대의권자.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자, 을, 병, 정. 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요 사람.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우리 교재에 있어요. 채무자가 사망, 여기 상속인이 A, B, C가 있다고 치자. 이 중에서 을이 A, B, C를 채무자로 표시하지 않고 A만을 상대로 A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을, A, 정. 전부 말소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공유물로서 말소 청구는 뭐예요? 보전행위잖아. 그러니까 요건 A만을 채무자로 표시해서 전부 말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뭐야? 여긴 대의권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말소, 보전의 필요성. 여기는 이건 전부 자기 채권 전부야. 근데 여기 중에서 요 등기를 원인무효를 말소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 A, B, C 이 사람을 꼭 전부로 다 표시해줘야 돼? 아니야. 이 중에 한 사람만 표시해도 된다 이 소리야. 왜? 말소 청구권은 보존행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쓰신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렇게